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권익보호 중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교육인데요.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 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입니다. 이 역시 신설된 평가 항목으로 아직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해 두지 못한 기관이 많을 듯합니다. 특히 지난 4월 22일 제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공고 사항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지가 되었었는데요.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지표에 제가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적절한 평가 점수 배정 및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장기 요양기관에 배포하고 교육, 평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할 것과 함께 수급자로 하여금 제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협력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수급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직 세부 지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또한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지표를 본 뒤 저 역시 인권 침해 대응 지침과 관련한 자료들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는 우선 인권에 대한 정의와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차별 행위 및 성희롱과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인권 침해 대응에 대한 종류와 절차, 보호 조치와 함께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담으라고 했고요. 중요한 것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급여 외 행위의 제공 요구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요양보호 업무와 금지 업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면담을 통해서 직원들이 고충 처리 절차와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므로 직원에게 면담으로 확인하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질문을 하고 선물이나 상품권 등을 준다면 복리 후생과도 연계할 수 있으므로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때는 우수 직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어야 하고요. 우수 직원 표창으로 하셔야 합니다. 올해 실시한 직무교육의 교재를 보면 요양보호사 요구 금지 업무가 나와 있던데요.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가 있고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 흔히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안마가 있고 가끔 시골 같은 경우에서는 텃밭매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애완견 돌보기, 대형 유리창 청소, 요양보호사 개인 차량 이용 등을 포함하여 전문 인력이 제공해야 하는 기능 회복 훈련과 간호처치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반드시 교육해서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라든가 관장, 오랜 마사지, 당뇨 손발톱 관리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셔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방문 간호 서비스나 병원 이용을 권유해야 합니다. 다음은 직무교육 내용으로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 영역은 기존 지표와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로 갈수록 강화되는 법에 따른 평가 지표로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 당일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잠금 장치가 있는 것만 확인을 했다면 이번 지표에서는 그 보관 방법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 평가를 받을 때는 모든 서류가 개인 책상에 있어도 퇴근하면서 넣어둔다고 하면 점수를 주었던 항목이지만 이번 평가 지표에선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잠금 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있는지 보겠다는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즉 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담긴 모든 서류를 평소에도 잠금 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넣어 두셔야 하고요. 평가 시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항목 역시 지금부터라도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넷이나 책장을 구비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적당한 보관함이 없는 기관이라면 직원 회의를 통해서 안건이 나오도록 하고요.
그 안건의 처리로 보관함을 산 뒤 영수증을 구비해 둔다면 직원 회의 결과 반영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컴퓨터에 개인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부팅 시 개인적으로 로그인을 하시도록 하고요. 특히나 평가 당일에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로그인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적 급여로 위생적 급여 제공 부분이 신설이 되었고 역시 평가 당일 지표를 적용합니다. 유니폼 착용과 청결한 환경은 기존 지표에서도 나와 있었던 항목이지만 위생적 급여 제공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면담을 통해 확인을 하므로 평소 요양보호사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요양보호사는 마스크 착용이나 서비스 제공 전 손 씻기, 세면, 구강, 신체 청결 관리 등이 평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회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수시로 공지를 하시고요. 사회복지사 방문 시 확인을 자주 하여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기능상태 평가 역시 큰 변화는 없고요. 지표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입니다. 기존의 치매 환자에 대해서 인지상태 평가를 실시하지 않던 것이 보다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어 인지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치매약 복용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등의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이 객관적 자료 중에는 수급자가 처방받은 약봉투를 사진 찍거나 복사해 두어도 됩니다. 다음은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으로 지표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입니다. 학대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신설된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는지는 직접 관찰을 통하여 평가하므로 이 역시 평소에 요양보호사의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면담이나 관찰 평가 방법은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하므로 수시로 직원 회의에서 공지로 다루어 주시고요. 필요하면 체크리스트를 통해 교육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계약서 부본 제공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입니다. 하지만 면담을 통해서 급여 제공 내용과 범위, 급여 외 행위, 인권보호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을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매월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했을 때 딱히 할 이야기가 없는 날이라면 수급자 댁에 비치된 이러한 파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도 좋습니다. 급여 변경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급여 내용이 달라져서 본인 부담금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 수가 변동이나 등급 변경, 계장기 변동, 본인 부담금 변경 등이 생겼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변경 계약서는 화면에서처럼 사용하시면 웬만한 경우에 모두 적용되어 편리합니다. 윗칸의 수가 변경은 서비스 제공 횟수와 시간의 변경으로 본인 부담금이 변경되었을 때 기록하는 것이고요. 아래 월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동 발표가 났을 때 11월부터 변경 계약서를 방문하여 받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급 변경이나 본인 부담률 변동이 있을 때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수가 고시가 변경이 되면 뒷면에 발표된 고시 내용을 기입해서 별도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방문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방문상담 관리 역시 2020년 1월부터 봅니다. 매월 방문상담해서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는 내용은 지난 평가 지표와 같습니다. 필수사항인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 직원, 상담 대상자, 상담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모든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연 1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결과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결과 반영은 생각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가령 서비스 제공을 오전에 받던 것을 오후에 원한다면 그와 관련된 기록이 업무 수행 일지에 남아 있고 또 한 달 이내 시간을 변경을 했다면 변경하기 시작한 달의 일정표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오전에서 오후로 바뀌어 어떠한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 특이사항이나 상태 기록지에 남겨두도록 하셔도 되고요. 가끔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거나 줄였을 때
또 복지연구를 연계했을 때, 상태의 변화로 새로운 요구가 생겼거나 해결되어 그만두었을 때, 주중 하루를 빼고 주말에 서비스를 원할 때, 여름이라 샤워 도움을 노릴 때, 감기로 인해서 병원 이용을 원할 때, 겨울철 감기에 걸릴까봐 산책 도움을 그만두고자 할 때, 식사를 잘못해서 영양식 제공을 해달라고 할 때 등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업무 수행 일지에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요양보호사의 상태 기록지나 특이사항에 기록하게 하거나 급여 제공 계획서를 새로 하시거나 낙상의 위험이 있어서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 교육을 하는 등 교육한 사진 등이 있으면 인정을 함으로 수시로 반영을 해도 되는지 항상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개정 평가 지표 두 번째 영상으로 인권 침해 대응 지침과 고충 상담, 권익보호, 금지 업무, 직무교육, 개인정보, 위생적 급여, 기능상태 평가, 수급자 존중, 급여 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 방문 상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건의는 숲서림이었습니다.